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가 점점 궁지에 몰리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무리수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외국에서 온 의용군들의 정착촌에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외국 용병들이 주둔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 훈련소와 지토미르 지역 정착촌 인근에 고정밀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 특수작전부대 장병과 외국인 용병 100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용군 주둔지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의용군 지원자 중 2명은 지난 16일 귀국했습니다. 정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함께 출국한 2명은 귀국했지만 정작 이근 대위는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근 대위의 안위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하는 모습이 이어지자 이 전 대위는 얼마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근황을 알렸습니다. 자신은 살아있으며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위 자신은 혼자 남았으며 그곳에서 할 일이 많다는 글을 남겨 아직 귀국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근 대위는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 걱정도 되며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을 위해 출국한 지원자는 이 전 대위팀 뿐만 아니라 총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외교부가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실제로 이근 대위를 포함한 국제의용군이 겪고 있는 현지의 열악한 환경이 의용군 지원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아내와 아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남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군 경험도 없고 우크라이나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영국인 벤 스펜은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무작정 의용군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스펜은 가족들에게 폴란드에 가서 난민을 도울 것이라고 말한 뒤 우크라이나로 떠났습니다. 폴란드에서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간 다음 4명의 전 영국 군인과 함께 키이우로 걸어 들어갔다는데요. 키이우에 도착한 스펜은 우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안전가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영하 6도의 강추위였지만 안전가옥에는 침대는 물론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펜과 동료들은 3일 동안 안전가옥에서 무기를 가져다줄 트럭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10명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특공대에게 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는 머리에 손을 얹고 꼼짝 않고 있어야 했고 소총이 30분 동안 머리에 겨눠져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다음날 스펜과 일행은 무기기지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곳에는 숨진 러시아 병사의 시신들이 앉은 자세로 전시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인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본 스펜은 여기에 있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스펜은 결국 다시 안전가옥으로 돌아왔고 함께 있던 전직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내부로 더 이동했지만 자신은 가족들이 있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심하고 그들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폴란드 루블린에 있는 난민센터로 향했는데요. 그가 폴란드 난민센터에 도착한 그날 러시아군은 폴란드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 기지 내 외국인 용병 거주지를 공습하여 18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영국인 남성은 자신처럼 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병사들에게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으니 의용군에 지원하지 말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역시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했다가 사흘 만에 귀국한 영화 제작자 알랭 베이젤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베이젤은 다른 의용군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행태에 분노해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이어지는 미사일 포격과 그에 반해 무기와 탄약도 없는 부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은 부대에 남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며 귀환을 선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베이젤에 의하면 국제의용군으로 온 자원자는 400여 명이 있었지만 무기를 가진 사람은 60에서 70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몰려오는 모든 국제의용군에 대해 신분과 역량을 믿고 무기를 지급한 뒤 작전을 맡겨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을 것이고 전쟁 경험이 많지 않은 국제의용군 지원자 입장에서는 무기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모전인 시가전에 내몰리는 상황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의용군 지원자는 2만여 명이나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의용군을 영토수호 국제부대로 명명하고 공식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국제 부대가 물리적으로 열세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고 국제 여론전과 젤렌스키 지휘부의 리더십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전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한 번도 마주보고 일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휘 구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싸운다면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전쟁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외국 용병들은 국제법상 전투원이 아니며 체포 시 러시아의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포로의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르면 의용대가 전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도 갖춰야 합니다.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해 지휘될 것,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 표시를 가질 것,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작전할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식 부대로 편성돼 훈련을 받고 지휘 체계를 갖춘다면 모를까 국제의용군이라는 지위는 자위권 이상의 권리를 보장받긴 어렵고 자위권이 아닌 상황에서 러시아군을 죽이면 살인이 되고 이에 따른 러시아 형사처벌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로의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최근 한 리서치 전문 업체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용군에 참전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근 대위의 행동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56.7%는 이 전 대위의 결정에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응답자 가운데 49.77%는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33.63%는 유튜브나 SNS 등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의용군 참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과반을 넘겼지만 여행 금지 국가에 입국한 것과 관련해 처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기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7.63%가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전 대위가 무사 귀국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근 대위가 받을 수 있는 혐의는 사전죄와 여권법 위반입니다. 먼저 사전죄는 국가의 선전포고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대로 외국에 대하여 전투행위를 행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분단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병력 손실을 막고 외교적 문제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데요. 최근 이근 대위와 함께 입국했다가 귀국한 2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사전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 입장에서 지금까지 사전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으며 이근 대위 일행에게 사전죄를 적용하면 프랑스 외인 부대나 해외 민간 군사기업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사전죄보다는 여권법 위반 혐의 위주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또한 법적 다툼을 한다면 사실관계나 법리보다 양형 위주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전 대위 쪽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 등 인류 공동의 가치를 위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섰다는 점을 강조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검찰은 유튜버로서 수익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이번 출국도 유튜버 활동과 무관치 않다는 점을 들어 선처 주장을 반박하려 들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실제로 이근 전 대위는 자신의 SNS나 유튜브에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을 거의 올리지 않고 있으며 생존 여부를 알린 게시글도 잠시 유지했다가 전부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최전선에서 전투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보려고 할 것이며 양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대단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처벌 여부를 떠나 이근 전 대위가 무사 귀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